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성델타 테크 주주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이 A등급 투자 중장기 여러분들 5억으로 해서 이제 모의 투자이고요. 제가 그 A등급 투자라는 이제 그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A등급, C등급, B등급으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이제 피라미드 구조로 이제 A등급이 좀 소수인데 좀 많이, 얘를 장기 투자하면은 좀 수익이 많이 크다, 뭐 그런 원리인데, 네, 그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수익권으로 전환이 됐네요. 이런 식으로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계좌번호 이렇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A등급 투자가 뭐냐,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투자는 이제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좀 이런 식으로 F4도 한번 눌러볼까요? 이게 지금 그 과거를 이제 테스트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뭐 이렇게 했더니 4년 동안 했더니 이렇게 됐다. 100만원이 뭐 10억이 됐다. 이거는 이제 제가 기술적 분석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은 제 기준에는 가장 낮은 티어에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가치 투자이죠. 가치 투자. 두 번째는 뉴스 이슈 재료.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기술적 분석인데, 자, 얘와 얘는, 그러니까 얘는 얘와 얘를 하프하프로 이제 50%씩 나눠 가지고 있어요. 분할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의 성격과 기술적 분석, 그러니까 심리적인 요인과 어떤 이런 가치적인 요인을 이제 반반씩 품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가치 투자는 이건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도 정형화 시킬 수가 없어요. 포뮬라화 시킬 수 없죠. 근데 이제 A등급 같은 경우에는 1분이면은 바로 포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패턴화 시킬 수 있다는 데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나중에 뭐 일단은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도 A등급, B등급, 이렇게 C등급으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A등급이 좋은 거는 맞는데 얘가 유지될지 떨어질지 모르고 B등급이어도 A로 올라갈 수 있어요. 바로바로 바뀌진 않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꾸준히 여러분들께 연재를 해드리면서 또 오늘 신성델타테크를 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 양자 컴퓨터가 이제 계속적으로 초고성능 양자컴이 나타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슈퍼컴이 10잔년 걸릴 문제를 5분 내에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초도 안 걸려요. 상상초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그 양자 중첩 얽힘의 현상의 큐비트를 2의 n승으로 오류 없이 구현해 낸다면 한 2의 50승. 지금 뭐 양자 컴퓨터 큐비트가 중국이 뭐 한참 비트가 엄청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중국 양자 컴퓨터 뭐 큐비트 이렇게 보면 뭐 그냥 504 큐비트도 할 거 없이 그냥 2의 100승만 돼도 우주의 별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큐비트가 100개면. 근데 시간이라는 게 타임이 컨슈밍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시간을 소요한다라는 것 자체는 오류율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근본적으로 오류율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인해 이거는 상상초 양자칩이 상상초전도체 양자칩이 아니라 그냥 초전도 양자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존도 양자칩을 공개를 하는데, 사실 이제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MS도 양자 컴퓨터 상용화를 수년 안에 하겠다. 그러니까 위상 초전도체 기술이 이제 뭐 중국에서부터도 나온 얘기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양자 컴퓨터 칩이 나왔는데, 이거는 상온상압 초전도체의 양자 칩이 아니에요. 요 마요나라도 그렇고 아까 아마존도 그렇고, 오류율이 발생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이 근본적인 자, 여기도 나오죠. 온도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양자 상태가 프레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오류가 easily be quickly being 어떤 그 occurred 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그러니까 decades 단위로 이제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전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양자 정보의 손상과 오류를 줄이는 부분들은 상온상압 초전도체가 없이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양자 컴퓨터의 뉴스와 이 신성 델타 테크를 무관하게 생각하시면 굉장히 지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이 61선을 한번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만들어 본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좀 굵기를, 이게 이제 61선이거든요. 아니 5일선으로 했네요. 잘못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요 61선을 얘는 날열비를 일로 하고 얘는 없애버려. 그냥 다 필요 없고, 요 61선 하나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것 같으면은, 61선 있죠, 61선. 이 61선이 꺾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냥 온리 테마의 관점에서만 보더라도 61선이 꺾인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아래에서는 정말 극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61선 아래에 있다? 이거는 산업선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산업선. 근데 양자 컴퓨터의 산업에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키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의 오류율을 줄일 수 있어야만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오류를 줄인 2n승 큐비트 뭐 30승하고 오류율이 많은 100승하고 싸우면 바로 얘가 이겨버립니다. 얘를 1조개를 갖다 붙여도 얘를 이길 수가 없어요. 2에 한 40승이라고 합시다. 한 40승 정도. 그러면 2에 100승짜리 오류가 있는 컴퓨터 1조개를 연결해도 얘를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화 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북한 핵이 있잖아요. 비대칭적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산업선이 꺾인다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중장기적 산업선이, 그리고 이렇게 가야 될 각도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양자 컴퓨터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초전도체를 생각하셨을 때 고전적 클래식 관점으로 전기저항 레지스턴스를 이제 지로로 만드는 이런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수급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고요. 좀 현명한 사람들은 사실 양자 중첩 얽힘의 현상이 훨씬 더 상용성,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이것도 아니야. 사실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이게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테마로만 봐도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 내용이 어렵죠. 내용이 어려운데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이 윌로우도 여러분들 5분 내에 해결하니까 좋은 게 아니고, 시간이라는 관념, 그러니까 이게 시공간이라는 관념에서 이제 뉴턴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분리되어 있는 거고, 아인슈타인은 얘네 둘이 이렇게 같이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라고 한 거고, 이제 양자 역학에 들어서면서는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이제 양스핀과 음스핀, 그러니까 이 전자끼리 연결돼 있는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도 아시죠? 뭐 시공간을 빛의 속도보다 빠른 정보 전달이 있을 수 없다. 이게 아인슈타인이잖아요. 근데 그걸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가 걸린다라는 개념이 없고,
즉시적으로 전달이 정보가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는 영감을 얻으실 수가 있는 게 이제 빛이라는 게 과연 뭐냐 생각했을 때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렇게 있고 그 우주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우주선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우주를 요 비행기가 가는 속도를 보면 요렇게 가는데, 그쵸? 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게 되면요, 안드로메다까지 1초면 가요. 빛의 속도로 가면 1초도 안 걸려. 그냥 바로 요이 땅 하자마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빛의 속도로 가면요. 그러니까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빛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성 이론에서 관찰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클래식하게 초전도체를 볼 때도 전기저항을 제로로 만드는 거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인식적 틀이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시공간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가면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간도 수축을 하거든요. 공간 수축하고 시간도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가 되면 시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주 끝에서 우주 끝까지 관찰자가 볼 때는 우주선이 이렇게 가서 우주 끝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탑승한 사람은 순식간에 그냥 바로 여기 도착해 있다는 거죠. 왜?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이 양자칩에 대한 오류율을 줄이는 오류 정정이 계속 기사마다 나오죠. 그 에큐레이시가 높이는 그것들을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놓지 않으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암이 걸리는 이유도 그런 거죠. 일종의 제 생각입니다. 이게 자연이, 고릴라가 암이 안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이 그대로 주는 것들, 나무가 주는 것들, 땅에서 주는 것들. 근데 우리가 먹는 거는 소고기를 먹어도 온갖 농약을 쳐놓은 그걸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공되어져 있는 거를 먹기 때문에 수억 년 동안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어때요? 현대병, 허리 아파. 옛날에 직립보행, 그쵸? 근데 앉아서 계속 허리 구부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공되어진 걸 먹으니까 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자, 근본을 바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젠슨왕과의 티키타카, 젠슨왕이 틀렸을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연내 양자 기기라고 했으면은 상용화를 하는 데 있어서 여기서도 3, 5년 안에 이러한 기술 가운데 하나가 매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만큼 충분한 큐비트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오류율을 좀 줄이는 걸로 싸우고 있는데, 이런 걸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상상초의 니즈가 더욱더 불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산업선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양자 컴퓨터와 AI의 산업군이 엄청 폭발할 수밖에 없고, 나스닥도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청동기, 철기, 그리고 처음에 간섭기, 뗀석기, 이게 갈 때마다 효율이 이렇게 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율이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근데 이제 산업혁명 때는 인간이 어떤 무언가의 도움을, 증기기관 이런 거 도움을 얻는 거라면, 지금의 이 에라, 그러니까 지금의 이 시대적 패러다임은 뭐냐면 완전히 뭐랄까요, AI가 다 한다. 그러니까 기계가 한다. 근데 지금의 이 뇌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좀 많이 부족하죠. 연산이 많이 느려요. 직관까지 처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경험 습득으로 직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상상초가 나오는 오류율이 없는 양자 컴퓨터의 등장과 함께 거의 인간과 똑같은 기계 피조물이 나와서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산업선 테마적 관점에서도 지금은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는, 언더에스티메이트 되어 있는, 언더밸류되어 있는 그런 그 상황이다. 왜냐면 지금 시대적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거 읽으셔야 되네. 지금 양자 컴퓨터의 모든 상위권에 있는 그 기업들이 사실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적 지능의 뇌가 그 비트로 움직여갖고 되겠습니까? 인공적 지능의 뇌는 슈퍼컴퓨터가 아닌 이제 상상초를 적용한 양자 컴퓨터 뇌가 있어야지 더 빠른 연산 적용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지금 정말 최저점 부근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고요.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셔서 많은 연재 시리즈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많은 거를 얻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화이팅! 시선센터 테크 화이팅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